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축전기 연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축전기의 연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림과 같이 직렬 연결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림과 같이 병렬 연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등가 축전기 용량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문제는 축전기 자체가 저쪽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등가 축전기의 용량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저장된 전하량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전하 강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직렬 연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직렬 연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는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죠. 여러분들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전기 용량이라고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의 자체가 전기 용량은 여기 총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이차로 이렇게 나눠준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C라고 쓴 거는 전기 용량이에요. 전기 용량의 정의는 여기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을 전이차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전이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볼트라고 하는 그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전하량 입장으로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전하량 Q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용량에다가 이렇게 전이차를 곱해준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이 두 식이 우리가 이 문제에 적용할 기본적인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관례상, 여기는 그냥 Q는 C 델타 V 이렇게 써도 되는데 CV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관습상 일반적으로 CV 쪽으로 더 많이 써요. 대신 저는 일단은 그냥 정의 자체가 전이 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왜 다뤄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금과 같이 여기 축전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될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회로에서는 축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축전기가 100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100개를 다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다 그리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단순화시킬 수가 있냐면 여기를 등가 회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등가 회로라고 이렇게 쓸게요. 등가 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등가 축전기 용량을 계산을 해서 대표적으로 축전기를 하나만 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회로로 구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는 전압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 전체를, 여기 묶음 전체를 우리가 어떤 걸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등가 용량으로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나 여기 있는 이 회로나 서로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전기 용량이에요. 근데 이 전기 용량을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전하량이 도대체 이 회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전이차가 도대체 저 회로에서 직렬 연결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를 이렇게 쓴 다음에 먼저 전하량부터 생각을 해보죠. 여기를 전하량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전하량은 지금 같은 회로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류 문제를 생각을 할 때는 전하량은 전류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기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류가 쭉 흘러가는 방향은 하나의 루프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총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C1, C2, C3를 통과하면서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Q1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Q2 그리고 또 Q3로 이렇게 서로 전하량 자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전이차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전이차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전이차는 지금 처음에 건전지에서 이만큼 걸려있는데 여기 C1, C2, C3에서 분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V1, 이렇게 V2, 이렇게 V3로 볼테이지 드롭 때문에 전압 강화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전체 토탈 볼트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이렇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로 이렇게 분배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는 이렇게 하죠. 이쪽을 구별하기 쉽게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 뒤에 여기서 등가 회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이차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식 자체에서 여기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 있는 등가 축전 용량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 식을 우리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대입을 이렇게 할까요? 대입을 해서 여기 있는 식 자체를 우리가 다시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쪽 첫 번째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총 전하가 있을 테고 여기에 등가 축전기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이쪽은 똑같이 여기는 Q1이 있을 테고 여기는 C1이 있을 테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Q2를 이렇게 C2로 나눠준 게 될 테고 여기는 Q3를 C3로 나눠준 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물상대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전하량은 전체 전하량이나 Q1, Q2, Q3 다시 말해서 C1, C2, C3에 흐르는 전하량 자체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 약분시켜줄 수가 있겠죠. 1번식에 의해서 1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은 여기를 다 약분시켜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C분의 1 꼴에 다시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구하려고 하는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알아봤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는 축전기가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을 100개 번을 다 써야 될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화를 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쓰면 일반화가 되는 거냐면 등가 축전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건전지가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건전지가 아니라 축전기가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N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분수꼴로 이렇게 다 써서 전체 합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등가 축전기의 용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 자체는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전기 용량의 역수의 합, 전기 용량의 역수의 합은 전체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직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죠. 병렬 연결도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도 우리가 등가 회로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조그림하고 똑같게 되겠지. 이쪽에 이렇게 기전력 원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병렬 연결을 다 계산해서 등가 회로를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가 회로를 구성을 해주면 돼요. 등가 회로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놈이나 서로 같은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똑같이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먼저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하량은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총 전류가 흘러와서 분기가 돼요. 이렇게 물끼리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총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Q1 플러스 Q2 플러스 Q3로 이렇게 다 더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기에서 한 것처럼 전이차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봐야 되는데 전이차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주관적으로 이해를 해도 여기에 걸린 전체 전압이나 C와 C2, C3에 걸리는 전압 자체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압 자체가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C1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가 더하기가 아니라 같다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V2나 그리고 또 하나 V3나 이렇게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도 2번이라고 이렇게 놓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번식에 의해서 여기 1번식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건데 먼저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회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Q는 아까 여기서 CV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C 델타 V로 이렇게 쓸 건데 이 회로에서는 여기가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어디다 대입을 할 거냐면은 1번식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1번식에다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등가 축전 용량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전체 전압이 있을 테고 그리고 등호가 있고 Q1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C1이 될 테고 여기에 전이차가 1이 있을 테고 그리고 더하기 C2가 있을 테고 여기는 V2가 있을 테고 C3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V3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여기는 1번식에 의해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이차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번 시계에서 전이차 자체는 다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이차는 여기는 전체 전이나 V1, V2, V3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로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꼴로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지금과 같은 축전기가 3개에 있는 병렬 회로에서는.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처럼 만약에 일반식으로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옆으로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등가 축전기의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축전기가 ND가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다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축전기의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좋아질 거예요. 문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지금과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먼저 등가 축전기의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에다 대입해야 돼요? 직렬 연결한 거는 여기 있는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첫 번째 놓고 나서, 그러면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저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모두 다 이렇게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식인 거죠? 그러면 합자체를 직접 대입을 시켜볼게요. 이 식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여기에 등가 축전기의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2분의 1이 될 테고 4분의 1이 될 테고 6분의 1이 될 테고 8분의 1로 이렇게 더해져서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저는 계산을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역수를 취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나누기 2가 될 테고, 그리고 다시 더해줘야 돼요. 1 나누기 4가 될 테고, 그리고 다시 더해줘야 돼요. 1 나누기 6이 될 테고, 그리고 또 더해서 1 나누기 8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멘탈을 치게 되면은 합자체가 1.04166667이 나오네요. 그러면 유효차는 그냥 세 자리 정도만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1에서 1.04, 1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값자체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아직 역수는 취하지 않았어요. 1.04, 1에서 반올림하면 1.04가 나오네요. 그러면 실제 요 값을 딸랑 쓰면 틀려요. 그렇죠? 여기가 다시 역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등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저거에 다시 역수예요. 그러면 여기를 1 나누기 1.04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값자체가 0.961538 쭉 나가네요. 그랬을 때 이거 숫자 세 자리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5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0.962가 나오네요. 그리고 단위는 지금 뭐예요? 여기다 쓸 때 단위를 빼놓고 썼는데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 단위를 붙여서 마이크로페럿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등가 축전기의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계산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6마이크로페럿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쓰고, 어떤 식을 이용해서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Q는 CV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 자체를 쓰면 되는 거예요. Q라고 하는 자체는 C, 여기가 전이 차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등가 용량인 거예요. 그러면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다가 값 자체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용량을 구했어요. 등가 용량을. 그러니까 여기는 0.962 하고 단위는 마이크로페럿이 있을 테고, 그리고 뒤에 전이차가 있어요. 전이차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12V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2V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요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값 자체는 얼마가 나오냐면 0.962 곱하기 12는 11.544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단위를 좀 이따 붙이게 되고 4에서 반올림하면은 1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 용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 용량은 지금 여기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마이크로가 붙고, 그리고
단위는 뭐? 쿨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쿨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세 번째는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방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여기다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전압방아를 구하려고 한다면 식자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압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전체 전해량 Q라고 하는 자체를 C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C가 여기는 6마이크로페럿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식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11.5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하는 걸 구했으니까 이쪽은 11.5 마이크로 쿨롱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축전기는 6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 마이크로 페럿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크로는 없애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합 자체는 아래쪽이라 쓸게요.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11.5 나누기 6을 할게요. 11.5였죠? 5 나누기 6을 하게 되면은 1.9166666 하고 뒤에 7이 나오네요. 그래서 6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1.92 한 다음에 단위를 뭐겠어요? 볼트인 거죠. 여기가 볼트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돼요. 그러면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축전기에도 저항과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렬 연결을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등가 회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본 회로를 가지고 전하량과 전이차라고 하는 걸 구하면 돼요. 근데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근데 전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쉽냐면 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생각하면 쉬워요. 한강이 쭉 흘러갔을 때 틀림없이 조그마한 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류를 다 합치면 전체 한강이 될 테고, 한강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지류로 나눠진 거와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량 자체는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압은 지금같이 C1, C2, C3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이거를 다 더해준 게 전체 전압이 될 거예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식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등가 회로 입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이차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기 용량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등가 전기 용량이에요.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2번 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 다 같았기 때문에 다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처럼 분수꼴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를 하게 되면은 전기 용량의 역수의 합이 등가 전기 용량의 역수와 같게 되는 거예요. 물론 등가 전기 용량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느 걸 택하든지 간에 임의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여기에 있는 직렬 회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돼요. 만약에 저것처럼 직렬 연결이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렇게 분수꼴을 취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에 의해서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병렬 연결의 특징은 뭐냐면,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전류가 흘러오다가 한강에 흘러가다가 조그만 거를 이렇게 분기가 되듯이 이것처럼 이렇게 분기가 됐어요. 그럼 전하량은 전체를 더해준 게, 여기 분기된 Q1, Q2, Q3를 다 더해준 게 전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식자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위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위는 여기 건전지의 전위가 이쪽에 Q1, Q2, Q3에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전위차는 서로 다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번식을 가지고 전개를 할 건데, Q는 C9이라고 하는 요 식에서, 우리 등가외로 요 식에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2번식에서 전위차 자체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위차를 다 없어지게 되면은 이것처럼 병렬 연결일 때는 전기 용량을 다 더해준 게 등가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여기는 일반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알아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뤘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쉬워요. 지금 여기 2468이라고 그냥 임의로 놨어요. 우리 여기서 계산하기 쉽게 12V로 놓고 전기 용량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직렬 회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렬 회로는 얘처럼 분수의
얘 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0.962가 나왔네요. 이 숫자는 세 자리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 뒤에 6마이크로페르 측정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량은 CV이기 때문에 여기 C는 위에서 구했고 등가 용량은, 그리고 V는 12V이기 때문에 12V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전하가마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하가마도 V 입장으로 써주게 되면은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는 6마이크로페르스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나눠서 1.92V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측정기의 직렬과 분열과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요? 심화학습은 해야 되겠죠? 심화학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심화학습은 그냥 빨간 색깔로 이렇게 쓸게요. 심화학습은 여러분들이 여기 측정 용량 값을 병렬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병렬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직렬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직렬일 때 병렬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은 우리 꼭 병렬로 똑같은 조건을 한번 계산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